안녕하십니까. 한국 소도문화협회 장입니다.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오늘은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1천만 노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83세입니다. 65세 정년 퇴직을 기준한다 해도 18년은 연금 생활이 아니라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이 되어 창업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정년 퇴직자가 다시 경력사원으로 취업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2025년 기준으로 한국은 39.7%에서 세계 최하입니다. 참고로 OECD 평균 노인 빈곤율은 11.1%입니다. 노인 자살률도 OECD 회원국 중 최고로 높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노후 행복 신뢰 지수는 100점 기준으로 한국은 20점으로 가장 꼴찌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노인들의 현주소입니다. 이들 노인들은 우리들의 부모이고 사회적으로는 일부 고상한 존칭으로 어르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부모님은 나에게 누구이고 우리들에게는 무슨 존재인가? 나와 관련해서는 어떤 존재인지 잠시만이라도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들이, 아니 오늘 내가 여기까지 살아오는 데 있어 부모님이 나 길러주셨고, 부모님이 없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서 있지도 않았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노인들은 당시의 몸과 마음, 인생의 모든 것을 자식에게 바쳤습니다. 부모들은 자식에게 있어 삶의 전부였고, 논밭 팔고 소 팔아 자식 교육에 인생을 바쳤습니다. 1970년대 한 달 월급이 15,000원이던 시절에 부모들은 굶어도 자식에게 헌신했습니다. 이마저도 안 되는 가정은 부모님이 공동 화장실 이용료 받는 일을 했고, 자식은 중학교도 못 가고 성남의 철거민 이주 집단촌 부분 공장에서 소년공으로 검정고시를 통해 대통령까지 된 경우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당시를 해고하며 2025년 우리 대한민국은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제는 어르신 정책이 곧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이 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존엄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사시는 곳 익숙한 공간에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노인 일자리도 역대 최대 수준인 115만 개로 확대했습니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도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의료나 돌봄과 같은 기본적 복지는 더욱 촘촘하게 하되, 그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사회적 자산으로 발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전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어머니가 시장에서 버리는 썩은 수박을 가져와서 먹었던 과거를 상기하면서 청와대 이전 첫날 대한노인의 임원들을 초청한 것도 결국 당신의 부모님을 초청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영부인님, 국정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대한노인의 각연합회와 지회장들 초청해 주셔서 전국의 1천만 어르신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국민 삶의 현장에서 서민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와 함께해 오셨습니다. 특히 대통령 취임 이후 노인 등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제도를 내년 3월부터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 거주지에서 의료 요양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세밀히 준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는 우리 대한노인에서 제안하고 있는 재가임종제도 실현을 위한 기반으로 전국의 어르신들께 커다란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비록 팥죽 한 그릇이지만 장수하시라고 했고, 이것이 부모 효도, 노인 효도라고 생각하며, 이것은 그 당시 우리 국가 국민들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10대 선진국으로 만든 주역들, 그들이 현재 노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들의 부모님입니다. 유역말리 독일 간호사로 또는 광부로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하면서 달러를 모아 우리들에게 송금을 했고, 40도 뼈아볕의 중동 사막에서 흘린 땀으로 오늘의 대한민국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시장 모퉁이에서 야채 몇 개를 놓고 파는 노점상 할머니에게 2,000원짜리 야채를 구매하면서 대화를 했고, 할머니는 야채 노점이 올해로 50년째라고 했습니다. 자식이 몇이나 되냐, 이렇게 판 야채로 자식 키웠느냐는 질문에 자녀가 셋이고 모두 대학을 마쳤고 대기업 간부로 공무원으로 키웠다면서 회한의 눈시울을 적시었습니다. 어느 학자는 물리적 폭력보다 더 무서운 형벌은 정서적 학대인 무관심이라고 했고,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은 외로움과 고독입니다. 비교하기란 그렇지만 감옥에서 가장 큰 벌칙은 독방이라고 합니다. 전화안부도 효도입니다. 주말이면 한 달에 한 번을 손자 데리고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은 손자 사랑을 통해 정서 교육에도 천금과도 비교가 안 되며, 노부모님에게는 황금 만냥보다 더 소중한 부모님에게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노인 빈곤율 세계 최하위로 문제가 있어 그것도 간과해서는 안 되지만, 경제적인 것보다 더 우선해야 하는 것이 부모님들에게 관심이고, 이것이 효도입니다. 생태 브릿지는 부모들이 우리 어린 시절을 꾸며주셨으니 우리는 그들의 마연을 아름답게 꾸며드려야 한다라고 했고, 소크라테스는 자식들이 해주기 바라는 것과 똑같이 내 부모에게 행하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노인들도 자식에게 피해 안 주려고 노부부가 따로 살고, 세태가 세태인 만큼 명절에는 시골 부모님이 자식이 사는 곳으로 귀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린 자녀들의 인성교육에 있어 할머니, 할아버지만큼 훌륭한 스승은 없습니다. 그래서 노부모님과 만남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노인 인구 천만 시대가 왔고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한국 효도문화협회에서 나서고 우리나라 고령화 사회의 효도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앞장서겠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시간이 없습니까? 시골에 계신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살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 단체의 봉사단에서 부모님께 효도를 대신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1천만 노인들을 위해 바쁘게 살아가는 자식들을 대신해서 한국효도문화협회에서는 한국전통원래문화연구원의 후원으로 부모님 효도잔치를 가족영화로 제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부모님 생신잔치를 가족 축제로 가족 다큐 영상을 제작해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하시고 부모님께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위한 가족 축제는 부모님이 결혼 25주년이면 은혼식,
결혼 30주년이면 진주혼식, 결혼 35주년이면 산호혼식, 결혼 40주년이면 백곡혼식, 결혼 45주년이면 홍옥혼식, 결혼 50주년이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많이 하고 있는 금혼식입니다. 결혼 60주년이면 회혼식, 결혼 70주년이면 금강혼식. 그래서 전통 혼례식 가족용화를 이렇게 기념일마다 또 기념일에 따라서 생신잔치에 가족용화를 제작하여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다시 오는 청춘으로 또는 신혼부부로 만들어드립니다. 부모님들에게 행복하게 해드리면 부모님은 몸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2024년도 기준으로 83.7세입니다. 그러나 건강 수명은 66.3세입니다. 이런 노인들이 17년은 건강하지 못하고 요양원이나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는 결론이며, 의료보험도 노인 진료비가 전체의 44.1%를 차지해서 국가 의료보험 재정에 큰 부담입니다. 단언컨대 전통 혼례를 통해서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주면 부모님의 노후가 건강할 것이며, 부모님께 이런 작은 효도 하나가 당신의 부모님은 건강한 생활과 만수무강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건강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병원 신세를 지는 게 좋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생각에 달려있고, 그래서 부모님 생신을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올해는 노부모님 생신잔치를 앵콜 웨딩, 리마인드 웨딩으로 하십시오.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체에서는 지자체 또는 기업체, 자선가들의 후원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많은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후원 혜택을 못 받는 분이라도 자원봉사자 분들의 작은 교통비와 전문 사진 작가의 알바 비용만 적게라도 부담하시면 자원봉사로 다 해드리게 됐습니다. 노부모님 효도를 위해 가족축제 전통혼례 촬영장은 효도여행과 함께하는 제주도 애월읍과 남원 광안루에 있으며, 각 지역별로 지역 촬영장이 있고, 서울에는 강서구와 송파구에 전통혼례 전용 촬영장이 있습니다. 전통혼례 용품은 전체가 다 조립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방 2개 놓고 다니면서 전국 어디라도 출장형으로 찾아가고 직접 구석구석 찾아가서 저희들이 전통혼례식을 촬영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 아파트, 단독, 안방, 마루, 마당, 교회, 성당, 건물 옥상, 아파트 단지, 사무실, 공원, 문화센터, 바닷가, 숲속, 어디라도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찾아가서 10분이면 전통 혼례장이 설치되고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조립식으로 만들어서 전국을 출장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원님 덕분에 나팔분다고 부모님들께서는 아들, 며느리를 위해서 리마인드 웨딩을 같이 하라고 하시면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해드리고 가정마다 행복이 넘치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곁들여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국가의 허가를 받은 정식 언론사로서 CNK 뉴스 방송국의 후원으로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이 방송에 강사로 참가하여 국민들에게 보낼 강연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적극 환영합니다. 강연 원고는 저희들이 다 전문 작가들이 써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특별히 부모님께서는 자식에게 또는 손자, 손녀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슴에 담고 계실 것이 아니라 못다한 사연을 방송 촬영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자식들도 부모님께 전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방송 출연으로 하신다면 저희들은 적극 참여하고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국효도문화협회와 함께 초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문제 해결에 우리 모두 동참하고 함께 참여합시다. 감사합니다. 노인 문제를 풍자하는 일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시골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출세한 아들 집을 할아버지가 가게 되었습니다. 물어물어서 아들 집을 찾았습니다. 제법 큰 아파트이지만 마치 성냥갑처럼 답답했습니다. 며칠 후에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편지 하나 남기고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그 편지의 내용은 3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였습니다. 1번은 손자입니다. 2번은 며느리입니다. 3번은 아들입니다. 4번은 강아지입니다. 5번은 가사도우미입니다. 6번이 할아버지라고 합니다. 이것이 혹여나 내 문제는 아닌지 되돌아봅시다. 이 시대를 풍자하는 노부모들의 서글픈 현주소가 아닐까요? 한국효도문화협회, 한국전통혼례문화연구원, 서울아리랑 보존회, 부모효도 자원봉사단에서는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가서 부모님들의 고이연 회가변 금혼식 팔순잔치 생신잔치를 앵콜 결혼식으로 하며 부모효도 가족 행사를 해주고 소형 영화를 제작해드립니다. 우리 단체는 자원봉사로서 봉사자, 교통비는 각 시군구, 지자체, 노인복지 예산과 기업체 후원으로 이뤄지며 전용 촬영장은 서울 송파구 구로구 강서구에 있으며 효도 여행을 겸하려면 남원 광안루와 제주 애원읍에 앵콜 웨딩 전용 촬영장이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273-9090입니다.